강력하게 대회를 좀 진행해 주실 우리 선생님 한분 모셨는데요. 우리 조성윤 경기 영화영상 법의 대표님, 우리 서 계신 분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기대하셨던 우리 그 전찬일 선생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물을 준비해줬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그 마이크를 좀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불러서 얻긴 왔는데 제가 보니까 적임자가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여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이렇게 통영 지속가능 영화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지자체에서 방문하면서 영화 상영회를 많이 하는데요. 이 고양이들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봉하기 전에도 제가 경기도 김포에서도 한번 상영회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야기할 때 전찬일 위원장님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영화인의 분들이라던가 많이 유명하신 다른 분들보다도 전찬일 위원장님께서 SDGs 안에서 이 영화를 이야기하기에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평론가님의 위원장님의 이런 시각을 통해서 영화 이야기를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아까도 많은 분들이 전찬일 위원장님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화 이야기로만 너무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개개인들과 전찬일 위원장님이 라포가 형성될 정도로 조금 더 가깝게 영화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고 영화를 벗어나서라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여쭤봐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영화에 관련돼서 아니면 환경이라던가 고양이, 지속가능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첫 마디를 관객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다가 살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성과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저의 그 삶의 어떤 지표 내지 과제가 또 화두 이런 게 된 거는 맞아요. 왜냐면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60대 중반에 이르렀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어요. 제가 스스로 저의 이제 삶의 그 철학이 형성된 거를 중학교 2학년 때라고 늘 말을 하는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나 자신을 위해서나 내 가족만을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이른 나이에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 실천해 오면서 이제 한 50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와이프는 속았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였으면은 같이 살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너무 그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요. 그런데 언젠가 특히 이제 이 두 사람과의 이 조성윤, 김선아 두 분과의 그 인연이 더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확장성 이때 확장성은 좀
뭐랄까 약간 폭력성이 내포될 수 있는 그 성장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규모와 상관없이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 정재훈 감독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이 한국 영화의 2000년대 초, 90년대와 2000년대를 몸소 겪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 뭐죠? 정재훈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 뭡니까? 아시는 분? 힌트 있습니다. 고양이. 아, 모르시는구나, 대부분이. 고양이를 부탁해요. 그죠? 2001년도에 선보였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그 배우가 배두나, 이효원, 옥지영 이런 배우인데, 배두나는 봉준호 감독의 플란다스의 개에 나온 다음에 이 영화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플란다스의 개가 아니고 고양이를 부탁해가 훨씬 더 중요한 한국 영화였고 한국 영화의 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는, 아니 고양이를 부탁해가 개봉됐을 때는요, 봉준호가 한국 영화의 미래가 아니고 정재훈 감독이 한국 영화의 미래였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그로부터 24년이 흘러 지금 여러분 중에서 정재훈이라는 감독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을 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봉준호는 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뭐 이름만 나와도 뭐 저희하고는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됐는데, 저도 몇 년 사이에 봉준호는 제 이름만의 존재가 됐어요. 제가 2020년에 봉준호 장르가 된 감독이라는 책을 단행본을 냈고, 그 봉준호랑 3번의 인터뷰를 했고, 뭐 가끔씩 만나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봉준호라는 이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고양이를 부탁해의 이 감독의 그로부터 10몇 년이 지나서 고양이들의 아파트라는 그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선보일 때 이 감독은, 또는 이걸 기획 제작한 사람들은 이 정재훈 감독의 데뷔작이 고양이를 부탁해라는 것과 연관 지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정재훈 감독이 떠올라서 한번 이 영화 이 대화를 끝나고 나면 정재훈 감독한테 한번 오랜만에 안부도 좀 보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여기 나온 이 두 활동가처럼 한번 이 영화가 이제 두 번째 보는 건데, 나름 굉장히 저한테 이른바 고양이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 매부쇼 시네마족에 나가서 욕먹어가면서 남들은 거의 보지 않는 영화만 계속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좋아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저를 욕합니다. 왜 보지도 않을, 볼 수도 없는 영화를 소개하냐고.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이라는 그 중요한 어떤 이슈 내지는 화두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를 매부쇼에서 내가 왜 이런 영화를 소개하는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보지 않는 영화들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보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의미 있지 않나. 그런데 저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고양이군 개군
그 우리 아이들이 막 키우고 싶어도 극렬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저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애정을 아까 여기 한 인물이 얘기했듯이 동물로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천을 못 해온 사람 중에 하나고, 그거에 대한 약간의 그 거부감이 사실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사람이고도 지금 바쁜데 이거를 동물로 확장을 할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건가? 그렇다면은 조금,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서 동물을, 그 사람에 대한 정을 동물로 전향하고 뭐 이동하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동물로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저한테 사실은 돼서,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는, 사실은 거기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진짜 고양이를 기르고 여기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런 분이 나와서 이런 영화 얘기를 저 대신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반적인 얘기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밍에 상영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한국에서 우선 영화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영화는 언제나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족 관계상이 어떻게 변화해 갈 건지에 대해서 많이 비춰왔어요. 여러 영화에서 대가족도 가장 쉬운 예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에 상영할 아침바다 갈매기는에도 유사 가족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 기존의 혈연 중심으로 된 가족 관계는 무너져가고, 그리고 커뮤니티로 대안적인 가족이라던가 오히려 동물로도 확장해서 개나 고양이로 우리의 가족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고양이는 지금에 와서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은 고양이를 다룬 주제의 영화가 몇 편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 타이밍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0년도에 나왔는데, 가장 불타올랐을 때예요. 캣맘과 그리고 우리의 위생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거기다가 일반 대중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영회를 했었을 때도 생각은 완전히 반반으로 갈렸어요. 이 영화를 보면 다큐멘터리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매체이기 때문에 고양이를 보호하고 캣맘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먹이를 주고 돌봐줘야 옳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에 반하면 왠지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죠.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다큐멘터리의 시선에 반하더라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첨예한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SDGs의 시각으로 볼까요? 우리 육상동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반은 고양이를 보호하죠. 하지만 전반적인 육상동물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고양이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건 다시 육상동물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고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양이에 대해서 정을 줘본 적도 없고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그 둘째 아들 그 너덜트의 그 멤버인 둘째 아들이 그 함께하는 그 한 편에서 그 고양이 키우는 얘기가 이제 다뤄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거기 우리 아들이 이제 저 같은 아주 질색팔색하고,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고양이였죠? 개가 아니고 고양이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잠깐 맡아서 며칠 있는데 그 정이 들어서 막 헤어질 때 막 눈물까지 질짜는 이걸 보면서, 사실 저는 저도 만약에 고양이나 개들한테 이렇게 정을 주게 되면 저도
그렇게 될 거라는 그 예상을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이렇게 내키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 이거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보냐면 우리 아들하고 그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본 거 맞아요. 얘네들이 결혼한 지 지금 2년 정도 되는데 워낙 뭐 계획도 있고 공사다방에서 뭐그 자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언제 애가 나올지 몰라요. 그 걔네 집에 어쩌다 가면요, 그냥 고양이 환장해요. 진짜 환장하더라고. 그리고 애가 없는데 고양이한테 밥 주고 고양이 키우고 이러면서 살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애 결혼할 때는 고양이가 그 등장을 그 결혼식장에 하기도 했었고. 센세이셔널한데. 네. 그때 굉장히 이슈가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과 우리 며느리에는 제가 뭐 딸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지금 이 우리가 영화에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걸 훨씬 더 나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그 애들을 챙겨주고 하는, 그 고양이 챙겨주고 이러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걸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그 용어와 상관없이 결국에 생활화돼 갖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굳이 고양이를 우리가 가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류사에 편입된 이 과정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평상시에 동물들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여러 가지 젖이라던가 고기라던가 쓸모, 사냥이라던가 그런 걸 위해서 편입이 됐다면은 고양이가 인류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인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양이가 살갑게 다가와서 먹이를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홀린 듯이 먹이를 챙겨줄 수밖에 없죠. 저는 통영에서도 많이 사는데요. 1년에 반은 통영에 있어요. 근데 통영대교 밑에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거기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낚싯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딱 수염이 제2차 대전 독일의 그 전쟁사에서 유명하신 그분 있죠? 아돌프를 닮아서 아돌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주요 그 통영에 계신 팀원 분들이 먹이를 주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어요. 고양이를 왜 인류가 귀여워하나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언제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5년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분석한 게 아니라 역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역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이 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나부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사람을 그릴 때 우리는 그대로 그리는 극화체라고 하죠. 하지만은 그 그리기 쉽게 변형하는 걸 데포르메라고 합니다. 데포르메 했었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이 굉장히 크고 코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고 입은 점만 딱 찍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귀엽다고 좋아했어요. 맨 처음에 2025년까지는 그게 일본인들의 작은 울망졸망한 얼굴을 데포르메 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얼굴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데 그 정도까지 예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스러운가? 라면은 고양이들의 눈 크기, 코 위치, 이 위치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전 고양이만 봤었을 때 내가 왜 고양이를 사랑하는지는 이해는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예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본능적으로 이 정도의 비율로 만들어진 얼굴을 우리가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로 이제 고양이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발견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만화 잘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지속적 연관된 활동을 우리 조성은 위원장이 워낙 오랫동안 해왔고, 진짜 우리 조성은 위원장은 진짜 전문가고, 저는 이제 영화 전문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면서 중심 여기지만은 그 영화적 전문성처럼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유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 위원장 같은 그런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삶에 살면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제 제 삶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예를 들면은 제 삶 자체를 지속 가능성과 정말 연결시켜서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까를 자동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호가 PO인데 PO는 퍼블릭 오지랖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호 소개라고 사람들이 전부 웃는데 저는 진짜 자동적으로 그걸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김일동이라는 화가를 아티스트를 소개받았는데 지금 혼자서 만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안지 한 열흘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어떻게 하면은 비상시킬 수 있는가를 혼자 막 고민해요. 이 친구가 만든 제가 이 두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만은 63분짜리 AI 장편 영화가 올해 베니스 영화제에 지금 출품됐고 이 친구의 그 영화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만약에 선정돼서 상영이 되면은 세계 AI 영화 역사에서 대한민국인이 최초의 AI 장편 영화를 만든 주인공이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선정이 안 되더라도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정 역할을 하는데 지금 뭐까지 하고 있냐면 지금 며칠 사이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연결시키는 것과 경기국제 AI 영화제를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부천영화제를 데려가서 신철 위원장한테 소개하는 거 이거를 지금 며칠 사이에 혼자서 막 하고 있어요. 부탁받은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확장성과 이제 지속 가능성의 실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지랖인 거죠. 부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심지어는 뭐까지 하고 있느냐 AI 지금 기획수석이 하정우라는 친구인데 하정우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제가 혐오하는 서울대 출신이래요. 제가 뭐 서울대를 나왔습니다만 정말 저는 서울대 인맥을 활용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본 사람인데 이 친구가 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사래요. 그래서 벌써 컴퓨터공학 학사인 후배한테 아주 친한 후배한테 하정우가 네 후배지? 내가 연락할 테니까 어느 시점에 하정우를 소개해달라. 그러면 제가 하정우를 만나면 내가 이런 걸 하는데 나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합니다. 김일동 이 친구가 이런 걸 하는데 이런 친구를 당신이 좀 크게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당신의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의 하나의 실천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사실은 고양이나 개나 이런 애완동물로까지 저의 지속 가능성을 지금 이렇게 확장시키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영화에서 보면서 이 두 활동가보다는 거기서 한 전문가가 나와서 확장이라는 동물을 고양이도 동물을 사랑하는 것을 인간 사랑의 확장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거를 당신들이 이거를 마치 무슨 다른 식으로 자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발언이 저한테 꽂혔어요. 처음에 볼 때는 그거를 그냥 무심코 흘려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영화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늘 쓰고 늘 생각하는 확장의 의미를 이 영화가 다시금 저한테 사유하게 하고 실천하게끔 해줄 거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이 다른 곳이 아닌 통영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또 네. 우리가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확장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영화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고양이 이야기도 좋고요. 지속 가능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찬일 위원장님께서 안 오시고
동물권을 인권으로 확장하는 그런 활동가분이 오셨다면 90%분은 안 오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라든가 여러분 즐겨보시는 매부쇼 관련으로 여쭤봐도 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맥락 없는 이야기 좋아합니다. 자, 혹시라도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그런 얘기는 하는 얘기지 뭐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그냥 여기서 재미삼아 하시는 네네네. 얘기지. 혹시라도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기 손 들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괜찮으시면 자기소개도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도 통영에서 서울 다니면서 영화제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 이동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도 이제 지속 가능 목표나 통영 지속협의 일들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으로 1회 통영 지속 가능 영화제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이게 독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는 이 개막작인데 좀 미스매치가 안 된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나중에 제 개인 생각이다 보니까 아까 지속가능 목표 중에서 생명에 대한 동물에 대한 권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아파트라는 공간에 대한 그걸 일단 우리는 지금 외면한 채 그 안에 있는 고양이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50년, 60년 된 아파트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파트 부동산 할 때는 아파트가 오래되면 요즘은 건축기술 좋으니까 50, 60년 갈 거라 생각은 하지만 입주하는 사람들은 나 여기 몇 년 있다가 더 큰 데로 갈 거야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거주 공간이나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잠시 머무를 거소 정도로 생각하는데 근데 거기에 있었던 그 공간이 이제 없어진 단계죠. 근데 제가 사실 이 영화가 다큐가 극영화였으면 저도 이런 마음이 들렸을 것 같은데 다큐다 보니까 메시지를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쫓아가다 보니까 감독님은 이제 좋은 의도를 갖고 만드셨겠지만 너무 일방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고양이를 너무 대상화하지 않았나 생각이 다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선이 전부 다 그냥 카메라 앵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인간에 그냥 숨어서 보는 아까 그때 새 탐주하시는 분 텐트 하듯이 멀리서 그냥 보는 사람 관점이었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 영화가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지만 이 영화가 조금 더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만약에 촬영하시거나 술을 하려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비어있는 아파트에 자동으로 돌아가는 카메라 한 대가 고양이 행동을 이제 계속 자기 스스로 이제 돌아가면서 고양이 행동을 계속 찍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찍었다 그러면 고양이 제일 마지막에 카메라가 다가왔는데 고양이 동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찍고 난 다음에